대중교통 이용한다 하면 이제 아무래도 자리가 좁잖아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도 옆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스트레스를 정말 안 받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좀 방어 기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평소에 크게 스트레스를 담고 살진 않아요. 실제로 기질상 많이 안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크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뭔가 바뀌려는 동력도 좀 떨어질 수가 있죠. 또 이게 가끔 반대로 스트레스가 되는 게 먹어놓고서 여자친구가 뭐 점심 먹었어 그러면 이걸 살짝 네, 안녕하세요. 네, 닥터 닥터 프렌즈입니다. 프렌즈입니다. 네, 저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용입니다. 네, 저희가 그 헬프님들 중에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을 좀 뽑아서 네. 이 다이어트 챌린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저희가 굉장히 좀 마음이 갔던 사연자분 한솔님이라고 있습니다. 네. 뭐 한솔님은 직업 때문에 생활 사이클이 많이 깨졌거든요. 야간에만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아, 네. 삶의 사이클이 좀 깨지면서 굉장히 살이 찌고 네.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느끼시는 분들께 좀 같이 보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인터뷰 영상 봐볼게요. 네. 네, 저 이름 김한솔이고요. 저 올해 35이고 코로나 이후로 그 부서가 변경되면서 야간에 근무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생활 패턴 관련된 내용에서 많이 좀 망가지게 되고 여러모로 뭐 사실 그것만 이유는 아니겠죠. 당연히 제가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그런 거지만 사람 되게 좋아요. 사실 주변에서도 많이 그동안 꾸준히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거의 30년은 날씬하게 살았으니 앞으로 30년은 좀 살아도 되지 않나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정도를 넘어서니까 심각하게 얘기해 주신 분도 있고 뭐 가족이나 여자친구나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진짜 안 되겠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너무 이제 제가 봐도 이제는 좀 어때요? 첫 인상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무래도 이제 교대 근무 하시면서 그게 좀 계기가 되셨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솔님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질을 봐도 위험의 피가 좀 낮아요. 그냥 좀 긍정적이세요.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아마 살이 찌시고 주변에서 좀 걱정의 이야기 가족분들이 했을 때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최근에 뭔가 스스로 변화를 느끼고 좀 오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기질에서도 이제 김한솔님이 사회적 민감성이 좀 낮은 편에 속하시거든요. 낮은 편에 속하시면은 사실은 타인의 인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하든 뭐 욕을 하든 듣긴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많이 변동이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큰 거는 이제 내가 봤더니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싶으신 거잖아요. 그쵸. 이건 타인의 그런 영향보다는 내가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때 이제 움직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봤던 그 다른 편에서 봤던 세윤님, 네. 그러니까 진짜 정말 다른 좀 서로 동기로 반대에 있으시죠. 다른 동기로 움직이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네. 제일 큰 거는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한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별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30대 들어서면서부터 특히나 이제 이 근무를 하게 되면서부터 패턴이 망가지고 나서 그리고 또 퇴근하면은 이제 15시간 이렇게 막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상심리로 맛있는 거 먹고 또 바로 자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3년, 4년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살이 많이 쪄더라고요. 아까 보상 심리로 이제 맛있게 이제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근무 시간도 상당히 길어요. 이제 15시간이니까 우리가 일을 하거나 재미없는 거 하면은 퇴근하면 어때요? 다 좀 재밌는 거 보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내가 즐거운 호르몬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기 전에 도파민을 보충을 하고 싶은 거죠. 식사 같은 것도 이제 뭐 몸에 안 좋은 것들 많이 드시게 뭐 초가공이나 단순당이 많은 음식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근무를 많이 하시고 피곤하시기 때문에 그 나의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걸 절제를 하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3, 4년 동안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체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불어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불규칙한 패턴이랑 또 같이 또 식사도 불규칙해지고 운동도 없어지고 운동도 없어졌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순식간에 앞자리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양방향이네요. 이제 섭취도 늘고 그것도 예전에 이제 운동을 하던 것도 못하니까 이제 칼로리 소모도 줄어들고 소모는 줄고 섭취는 늘고 그리고 도파민은 이제 소가공과 단순당에서 얻게 되고 자꾸 이게 수면이 불규칙하고 이러니까 여기서 뭔가 내가 절제하거나 의지로 뭔가 해야 되는 건 더 못하게 되고 그래도 한 보통 30대 전에는 그래도 한 80kg대는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걸 이제 아무 신경도 안 쓰다 보니까 그리고 편한 대로 살다 보니
이게 금방금방 찌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를 하면서 나중에 또 근무가 바뀌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움직이는 게 힘들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름에는 평소보다 더 싫어지고 스스로 좀 많이 그리고 옷 같은 거 살 때도 당연히 제가 크게 느낀 게 일반적인 어페럴 매장 가도 이제 더 이상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온라인 매장을 가야 되는 거여서 가족력이 좀 있긴 해서 당뇨라던가 그래서 특히나 그거 관련해서 이제 부모님이 말씀이 많으셨죠. 본인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너도 젊은 사람들 요새는 위험하다더라 하면서 30대 당뇨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만하면 확률이 뭐 2~3배 올라가요. 사실 처음에 100kg가 됐을 때도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비유를 들었던 게 왜 그 흔히 말하는 것 개구리를 처음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깜짝 놀라서 튀어나오지만 천천히 끓이니까 적응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한동안 사실 체중계를 피했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좀 스스로 어느 날 우연찮게 특히나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이제 진짜 안 된다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좀 와닿는 게 그러니까 비만하신 분들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는 왜 이렇게 찔 때까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막 네가 잘못한 거야 생각을 하는데 이 체중 변화라는 거는 다 타인이 보기에는 갑자기 일어난 거지만 개인한테는 정말 천천히 진행이 돼요. 확 쪘다라고 해도 보시면은 막 4년, 5년 이런 사이에 바뀌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500g, 뭐 이 정도씩 늘어나면은 절대 본인은 잘 못 느끼고요. 사실 그때 늘어나는 칼로리가 막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100kcal?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 용량이 아니에요. 밥에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더 먹는 정도예요. 이게 누적이 되면서 살이 더 찌는 거고 본인이 느끼는 포만감이나 어떤 허기짐 이것도 사실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이 당뇨가 들어오면서 느껴지는 그 만족감 같은 게 그냥 똑같이 먹어도 덜 즐거우니까 내가 더 먹는 거지 내가 막 더 즐겁자고 더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 내성이 생기면서 천천히 진행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심지어 몇 번 정도는 의지로 줄이려는 노력도 해요. 사실 당이라는 건 케미컬이거든요. 이 케미컬이 주는 그 중독의 어떤 그 과정을 의지로 이겨내려고 하는 게 원래도 어렵고 심지어 환경 자체가 이렇게 좀 안 좋게 세팅이 돼 있으면 진짜 어려워요. 그거는. 실제로 김한솔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근무 조건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맞아요. 이런 이제 교대 근무나 이제 야간 근무 하시는 분들이 저시까지도 많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불면이 상당히 크세요. 사람이 이제 아침에 햇빛 있을 때 깨고 이제 밤에 어두울 때 지는 게 이제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주기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거스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신체적 균형이나 이제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이 깨지면서 많이 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일상생활 우리가 나중에 보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궁금해요, 진짜. 너무 걱정이실 것 같아서.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특히 가끔 뭐 대중교통 이용한다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자리가 좁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옆 사람 좀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게 그냥 평소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스를 정말 안 받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좀 방어 기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평소에 크게 스트레스를 담고 살진 않아요. 실제로 기질상 많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게 위험회피라는 기질이 높은 분들은 많이 받으시거든요. 김하솔님 같은 경우는 위험회피도 좀 낮은 축에 속하시고 그렇게 뭐 걱정이나 이런 게 많지가 않으셔서 실제 좀 낙천적인 편이세요. 그래서 방어기제라기보다는 실제 별로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위험피 높아도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감정형 폭식이라고 이제 불안해서 먹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세은님이랑 좀 다른 면이네요. 이제 양쪽에 서로 달리 있으시고요. 이렇게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크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뭔가 바뀌려는 동력도 좀 떨어질 수가 있죠. 나한테 확 느껴지는 이벤트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안 좋은 습관이 쭉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위험표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막 타들어가면서 한 달 전부터 막 타들어가면서 번아웃으로 막 쓰러지는 느낌이라면 위험표가 낮은 사람은 시험 결과를 봐야
봐도 내 인생 괜찮겠지. 어떻게 풀리지 않을까? 시험 망했어도 내 인생 괜찮겠지. 난 성공할 거야. 예. 둘 다 좀 힘든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군요. 이 기질의 이제 단점들이 또 각자 있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도 편하게 잠드실 수 있는 분. 잠들지만 실제로 좀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좀 편하게 잠들었다고 네. 다음날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죠, 우리가. 그렇죠. 잘 주무신 거지. 근데 이제 가끔 그럴 때면은 사실 먹는 걸로 풀 때가 많죠. 혼자 있을 때는. 이 또 이게 도파민이 가끔 나오니까. 반대로 스트레스가 되는 게 먹어놓고서 여자친구가 점심 뭐 먹었으라면은 이걸 살짝 숙소에서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냥 이게 대화 속에서 뭐 먹었어? 나 이거 먹었어? 이게 아니라 하면은 여자친구분도 약간 걱정이 되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나오니까 반복해서 받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피하려는 뭐 먹었어? 이유가 있네. 잘 먹었네. 맛있었겠. 그거 비꼬는 것 같은데. 그냥 받아들였으면 네. 축소하지 않겠죠. 자꾸 이제 혼나고 부정적 피드백 받다 보면 누가 뭐 받고 싶어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축소 보고를 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약간 스트레스 푸는 게 특별하게 없으니까 더 음식 먹는 그런 걸로 좀 더 하시는 거 네. 있겠네요. 전에 이렇게 체중 감량을 그러면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이게 처음 시도해보는. 그렇죠, 사실. 퇴근하고 나서 스스로 그 충동을 감당 안 하고 막 과식을 하고 바로 잡고 일어나면 당연히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식하거나 뭐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쉽게 네, 하게 되면서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주말에 딱 쉬는 건 아니지만 사실 특별하게 활동이라고 할 만한 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혼자서도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좀 그러지 많이 못했던 것 같고 그냥 정말 집안일이나 좀 하고 그냥 거의 집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보상 심리라고 하는 것들이 네. 일하면 사실은 좀 즐거움이 오면 좋은데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사실 직장에서 막 즐거운 사실 네. 즐거운 분들이 많지 네. 않잖아요. 출퇴근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면은, 예. 그리고 이제 쉴 때 그럼 보통 이제 좀 보충을 하는데 지금 한솔님 같은 경우는 쉴 때도 사실은 뭐 예전에 산책 가고 이런 거 좋아하셨는데 그것도 못 하시고 다 무릎 아프니까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이제 주로 음식으로 많이 가신 게 아닌가 그니까. 결국에 사람이 살려면은 도파민이나 뭔가 엔돌핀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기서도 즐거운 활동에서 뭐냐 계속 물어보는 게 그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먹는 걸로 가고 SNS 보고 쇼츠 보고 TV 보는 거잖아요. 게임하고. 그래서 이게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금 깨지고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 물길이 있으면 다 글로 흘러가는데 지금 뭐 산책도 차단당했고 다른 활동도 없고 하니까 오직 식사나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뇌에서는 그 물길이 점점 이제 굵어지면서 이제 한강처럼 넓어지는 거죠. 그쪽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거 그니까. 바로 이제 생각이 나고 이건 내가 중간에 절제가 안 돼. 바로 그냥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미 지금 많이 진행되어 오신 게 아닌가. 그래서 퇴근하시면 바로 이제 맛있는 걸 드시고 싶어 하시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대체 행동들, 재밌을 만한 것들 우리가 좀 찾아줘야겠네요. 그렇죠. 한솔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재밌는지 우리가 계속 찔러보면서 이거 해봐라 해서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 좀 네. 다른 데서 도파민 느낄 수 있게 마찬가지 상황이신 분들도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뭐 관련된 리스트 같은 것도 할 만한 것들 한번 다 만들어보고 공유해 드릴 테니까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를 여자친구가 했던 건데 지금이야 좋지만 뭐 이대로라면 10년 뒤에는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좋은 그때부터 분이네요, 아프면 친구분이. 안 된다. 또 부모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가족용 얘기도 나오니까 더더욱 이제 걱정이 심해진 거죠. 당뇨병이 또 유전성이 되게 강해요. E형 당뇨병이 특히. 네. 그래서 체중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분이긴 해요, 지금. 네, 이렇게 좀 인터뷰 봐봤는데 좀 어땠어요? 일단 기질상에서도 이제 UMP가 낮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신 거기도 하고 좀 가장 신경 쓰이는 거는 이제 근무하는 시간 때문에 약간 그게 트리거가 돼서 계속 좀 악순환이 된 것 같아요. 날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그때는 활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면서 굳이 칼로리가 증가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야간 근무를 하면서 아마 처음에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된 거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았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동력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게 예상치 못하게 바뀐 환경 거기에서 다시 이 환경 속에서 좀 건강하고 즐겁게 나를 살 수 있는 시간 세팅이나 계획들을 세웠어야 됐는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충동에 의해서 네. 먹는 것들,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들 이런 거를 그냥 추종하는 삶을 그냥 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 이르렀네요. 좀.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런 야간 근무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는 이제 낮에 뜨면 해도 떠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것들이 남들하고 뭔가 다 반대로 바뀌면서 정말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생활 계획을 짜주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또 한솔님의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